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6월 25일 일요일 경마가 시행이 됐습니다. 오프닝을 평상시와 다르게 음악과 함께 한번 오프닝을 시작을 해봅니다. 저희 젊었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이문세 님의 음악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문세님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왜 이문세님의 음악을 선택을 했냐면요, 저희들한테 많은 힘을 주지만 위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또 예상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음악을 같이 곁들여 봤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경마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이 박준영이한테. 그리고 치욕이었죠. 남들은 50몇 배짜리 40몇 배짜리 맞췄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차라리 초반에 못 맞추고 후반에 맞췄다 그러면 기분이 이 정도로 안 좋진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1위 경마는 이 박준영에게 굉장한 좀 치욕감을 좀 안겨줬던 그런 경마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경마는 지나갔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박준영이가 지난주에 대상경주였습니다. 대상경주. 행복왕자라는 마필야채를 축으로 놓고 들어갈 생각이었다가 현장에서 라운퍼스트라는 마필야채의 컨디션 자체가 워낙 좋아 보였고, 반면에 어머어마라는 마필은 아직까지 센 말들하고 여러 번 경험해보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대상경기 입상한 경험도 있죠. 조금 의아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운퍼스트를 가지고 녹음까지 해나왔어요. 라스트 라운퍼스트를 축으로 놓고 때립시다. 그리고 난 다음 6번만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다시 넘어가기 3번을 눌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노리던 마일이었던 행복왕자를 놓고 때리자. 6척으로 마감하거든요, 행복왕자. 물론 결과론입니다. 어마어마가 꺾어지면서 복송식 31.6배짜리 큰 배당이 나와졌습니다. 전 그거 놓쳤어요. 이건 패잔병입니다. 그 이후에도 뭔가 잡을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깨졌던 그 자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리고 그럴게 코로나 이전에 올라왔던, 그때 뭉쳐봤던, 그때 몰렸던 그런 분들에 대해 많은 인원수가 한꺼번에 눌렸어요. 한 18배에서 21배 정도? 평상시보다 그 정도의 많은 분들이 몰리셨습니다. 부담감 느꼈죠. 근데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뭔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또 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조금 더 컸었습니다. 이 계통에서 30몇 년, 35년, 36년 동안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더군요. 끝나고 난 다음에 참 허탈했습니다. 내 자신한테 화도 났었고, 두 번 다시 같은 길 걷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3일 금요일 밤이에요. 23일 밤입니다.
제 자신과 지켰던 약속, 중반장에 약간 좀 흔들리는 게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박준영이다. 역시 마법이다. 제주차 구경주 남들이 못 보는 최하위권 마필도 두 마리를 같이 엮어내면서 159.1배였습니다. 3복승만. 이거는 다른 승식 섞지 않았어요. 다른 승식 섞지 않고 축 5 놓고 D 4마리 3복 때립시다. 159.1배입니다. 3쌍승을 갔으면 몇 배 했을까요? 759.9배였습니다. 결국은 이 박준영이가 오늘 이겼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실 텐데 몰린다고 제가 떨릴까요? 천만에요. 내일은 더 냉철해질 겁니다. 아주 냉철해질 거예요. 정말 냉철하게 하면서 아주 독사같이 적중해 놓을 겁니다. 일요일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상 경주 있죠? 그 대상 경주에서도 노리는 복병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때려야죠. 승부 볼 겁니다. 그 마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경주에서도 적중까지 여행하면서 분명히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너 같은 예상가, 전문가가 그래도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해내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 먼저 7개 풀어내고 그 다음 서울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연령 오픈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2세짜리 마필이 2마리나 출조하고 있습니다. 2번 빛나는 길, 그리고 8번 웰컴백, 이세마, 서수원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 도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이세마들이 여기에 출주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빛나는 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짜리 마필입니다. 1억. 그런데 왜 이세마 경주, 돈 더 주는 이세마 경주를 안 오고 일반 경주로 나왔을까요?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웰컴백이라는 마필, 데뷔전 당시에 인기순위 2위였어요. 깨졌습니다. 그리고 서승훈 기술 안정을 교체했습니다. 여기 경주는 생각할 게 무지하게 많은 그런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에 봐주셔야 될 마필, 바로 6번 썬더공지라는 마필, 권승주 마방의 마필인데요. 최시대 기수가 금요경마 때 인기순위 2위짜리 10번 마필을 가지고 늑발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막건이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노려주셔야 될 마필이 바로 이런 마필들이에요. 특히 빛나는 길, 6번 썬더공주, 복병마가 상당적으로 많습니다. 이 웰컴백 역시 여기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니죠. 되는 마필입니다. 되는 마필인데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이놈 되고 저놈 되고 다 되면 안 되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아주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럼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결론을 내야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냐? 6번을 놓고 때리든지 2번을 놓고 아예 승부를 보든지. 근데 이성재 기수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금요경마 교체가 됐어요. 금요경마 교체가 됐습니다. 현기증으로 인해서.
아마 승부를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번 빛나는 길에게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빛나는 길. 빛나는 길을 축으로 해서 5번, 9번, 5번, 6번, 5번, 6번, 8번, 그리고 여기에 9번. 한 필 더 꼽는다면 10번도 불명이 되는 마필입니다. 10번. 근데 2번하고 같이 두 마리를 출전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때리면 얘가 슬그머니 꼬리를 말아줄 수도 있어요. 1억짜리 마필인데 1억짜리 마필. 자, 정리가 되셨나요? 이 축으로 5번, 6번, 8번, 9번, 10번은 자율에 맡기겠다. 이게 바로 박준영의 생각입니다. 자, 예상 고스란히 전달해 드렸고요.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거 적으셨죠? 이거 적으셨죠? 이거 지금 적으셨죠? 예,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여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복병권 마필들 중에 진짜 최고의 복병마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팔려나가는 마필들을 말씀드리면 11번 드림런, 얘를 필두로 해서 아마 배당판이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 드림런이라는 마필 그다지 세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석세스 프런트, 그리고 또 하나 4번 샤인 몬스터. 그리고 여기 또 팔려나가는 몇 마리 있죠. 운주본능, 피노라이, 요런 마필들이 팔려나갈 거예요. 아마 운주본능, 피노라이, 요렇게 마필들이 팔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마필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여기서 누가 기습 선행을 받고 나가냐예요. 바로 10번 럭키밴드. 백판마죠. 데뷔전 당시에 3착 들이대고 그 다음에 6착 들이대는데도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백판마에 가깝 정도로 인기도가 빵점입니다. 그런데 전개를 보면 이 정도로 플레저 받을 마필이 절대 아니에요. 더군다나 김태희 기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빈손으로 그냥 올라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10번을 놓고 때려주셔야죠. 10번. 이거는 삼복승도 상관없습니다. 10번. 얘 의도적으로 좀 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번 놓고 때리셔도 상관없고 10번을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간에 꼭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10번. 김태희 기수의 10번. 럭키밴드. 자, 럭키밴드 한 마리만 추천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여기에도 노려야 될 마필이 두 마리가 현재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축마는 잡고 가야 되겠죠. 축마는 잡고 가야 됩니다. 4번 석세스풀. 주파 기록이 괜찮아요. 15초 3인데 직전 경기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화운호라는 마필. 이효식 기수가 기승하라는 마필인데요. 얘도 주파 기록은 딱 그만큼인데 가능성을 항상 보여줬어요. 착순권 안에만 6번 뛰는 동안 한 번 빼놓고 다 들이댔던 상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김혜성 기수의 기승술보다는 이효식 기수의 아주 젊은 피에 걸맞는 다이나믹한 빨래질 그 자체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효식 기수의 금화우노. 그리고 이 뒤로 일본 썬더볼트, 그리고 3번 정문 코빗, 다실바 기수가 넘어필, 송교훈 기수가 기수가 넘어필. 자,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는 10번 성실스타, 정두영 기수가 기승을 하죠. 원래 성실스타는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저는 5번 금화운호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세웁니다. 전개도 괜찮고 2선 3선을 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안쪽에 1번 선행마가 있고 얘가 선행 나가면 다른 마필들 다 정리가 됩니다. 다 정리가 돼요. 편안하게 이효식 기수의 기승술로 밀면서 선두권 외곽으로 자리를 하던가 2선 외곽에 자리를 하고 있다가 안쪽에 자리를 하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 외곽으로 뛸 때 근성이 더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번 금화운호 아주 제대로 밀어줄 겁니다. 전 믿습니다. 이거를 축으로 해서 1번, 3번, 4번, 10번 이렇게 총 4마리로만 정리를 합니다. 5축으로 1, 3, 4, 10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적으셨나요? 5축으로 1, 3, 4, 10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사경주는 오늘 이 박주영이가 잡아놓은 부산교차 첫 번째 승부 경기입니다. 여기도 원더풀 파일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에요. 원더풀 파일. 원더풀 파일. 이효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조교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전문지에서도 이게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이게 가장 좋다. 얘가 정말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5번 센텀토르, 1번 달릴레요. 요런 마필들 중에 센텀트로 6번, 5번 한 방이면 됩니다. 근데 경마가 어디 그렇게 쉽게 끝나던가요? 그렇게 쉽게 끝나면 너도 나도 다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경마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들 여기 승부할 이유가 정 없어요. 뭐하러 승부를 합니까? 그냥 놓고 때리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가 저희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얘 직전 경주에 그동안 늦발하던 악벽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마방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기를 시켰더니 말이 빠릿하게 움직임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면서 뛰려는 의지가 아예 만땅으로 올라선 마필이에요. 이 조교가 잘 됐다라는 얘기는요, 두들겨 패서 말 자체를 조우시를 시켜놓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주마 습성에 맞춰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도 분명히 성적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까지 여기서는 배팅 권한이 연결해 주셔야 돼요. 어떤 마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팔리긴 팔리는데 인기도에서 한참 밀려.
다른 복병만 붙이면은 정말 배당 굿이야. 아, 이런 마필까지 있는데 왜 안 보십니까? 아,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060-300-9902 060-300-9902 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언제? 예, 마감 10분 전. 언제? 마감 10분 전. 아, 10분 전에 하시면 된다니까. 아셨죠? 마감 10분 전 060-300-9902. 자, 이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지금 뭐 일단 이 경주에서도 3번, 1번 두 마리가 대길로 팔립니다. 3번, 1번. 그런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죠. 피스톨스타 3번 올크라운. 이 3번 올크라운이 아마 인기순위 1위로 팔릴 거예요. 직전 3짝들이 됐던 그런 것들도 있고, 워낙 기복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이 올크라운이라는 마필 서수원 기수까지 안장에 앉아서 정말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올 수 있다 없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판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이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마필이 이때 왜 못 갔고 저 마필이 저때 왜 무너졌는지를 알게 되면 이 경주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특히 2주 만에 꺼내놓고 있는 가디언 엔젤이라는 마필. 직전에 직전 경주의 인기순위 4위였고 5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5번에서 여기 5번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선두권 바로 뒤쪽에서 붙어서 가죠. 이거 어깨를 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선두권 외곽이 붙었는데 안쪽에 중간에 또 한 마리가 낑가 들어가면서 외곽도 너무 외곽으로 돌아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그러면 이쯤 되면 안쪽으로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왜 안쪽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을까요? 모래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오면 말 자체가 더 뛰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직선줄에 와서 말 때리면 말이 그래도 나가줘요. 말 때리면 말이 나가줘요. 그런데 너무 외곽으로 돌다 보니까 300m 지점부터 말이 한 번 앞에 나가서 휘청거리고 진로가 막히더니 경주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전력질주 당한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6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마필이 가디언 엔젤을 똥말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진짜 복귀는 잘못하시는 거고, 이 가디언 엔젤 꼭 봐주셔야 됩니다. 터키 트로피 특별경주까지 출중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임금만 방에서 내보내고 있는 최상현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이게 만약에 직전 경주가 약한 편성에서 최상현 기수가 만약에 입상을 못했다 그러면 임금만 조교사 입장에서는 말을 자체를 다른 기수로 바꿔버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믿고 맡겼다라는 거는 불가항력적인 뭔가가 있어서 입상 실패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맡긴 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떻게든 간에 승부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에 뺏깁니다. 6번 가디언 엔젤, 1번, 3번, 5번, 8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6 놓고 1, 3, 5, 8. 자, 정리되시죠?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KNM배 대상 경주 G3급으로 시행되는 그런 경주예요. 제일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게 라운드 스포트.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라운드 스포트. 독보적이죠. 독보적입니다. 라운드 스포트. 불명한 건 이 마필이 여기서 센 거는 인정이 돼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음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다라는 건 이 박주영이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마필도 헤럴드 경제배에서 무너질 정도의 모습이었고 또 경주거리가 적정 경주거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짧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단거리는 라운드 스포트, 라운드 퍼스트, 그리고 이 중장거리 같은 경우는 라운드 스포트. 요 두 마리가 양분해서 1조에서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기둥 중에 두 번째 탑 1, 2를 다투고 있는 라운드 스포트라는 마필이 현재 출주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얘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갈 것 같았으면 이 박준영이가 여기서 승부 경주를 정하지 않았죠. 그런데요, 저는 얘를 여기서는 놓고 들어갑니다. 5번을. 세요, 말이. 셉니다. 얘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에서 원더풀 루비라든가 6번 플랫 베이브, 3번 마하메루,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강서 자이언트, 그리고 13번 연이연출, 이런 마필을 가지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은 딱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스포트라는 마필 자체는 3복승이나 3쌍승 한 자리를 분명히 차지할 텐데 저는 다른 마필을 아주 철저하게 노리고 있어요. 복병권 마필이죠. 역구미에서는. 컨디션도 그렇고요. 말이 나가는 전개나 모든 것들이 이 박준영의 마음에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 또 거기에 승부를 해야 되는 사연까지 있습니다. 그 사연을 알고 모르고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떤 마필일까요? 지난번처럼 어설프게 여러분들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흔들린다 그러니까 가구 생각이 나는데 어찌되었든 이 경주에선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 딱 잡고 그리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마인드로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차라리 복승이 힘들 것 같으면 3복승이라도 때릴 거예요. 오늘 159배짜리 아주 맛배기로 보여드렸고요. 218배짜리 놓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부산교체 5경주 때. 부산교체 6경주 때. 그런 마인드를 볼 수 있는 마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필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배당을
긁어내 먹을 겁니다. 악랄하게, 악독하게. 궁금하시죠? 060-300-9902, 060-300-9902 언제? 예,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060-300-9902 알고 계시죠?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개씩만 가져가는 메인 승부 경주. 금요일 5경주와 분할로 나뉘어진 그런 편성이에요. 금요일 5경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주 재미있게 끝났습니다만 여기서도 쉽게 인기마 조합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 박준영의 생각입니다. 10번, 3번, 4번 요런 마필들이 팔려나갈 텐데요. 10번, 3번, 4번 3번, 4번, 10번 그리고 10축으로 팔려나갑니다. 요렇게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영식 기수의 컨디션 자체에 난조, 메타킨에 13주 만에 꺼내놓는 이유, 10번 마이송이 선행을 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 걱정,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얘들을 함부로 축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찜찜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인기말을 누가 그렇게 놓고 때립니까? 이건 비인기말라도 전개나 능력이나 굼이나 다른 조건 같은 것들이 맞았을 때는 배당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닥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터뜨리고 오는 거죠, 뭐. 터뜨리고 오는 겁니다. 큰 폭탄은 아니래도 우리가 먹을 만한 배당다 같은 거 같이 몰고 들어와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마필을 들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직전 경기에 이 마필을 놓고 깨졌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전개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흘러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깨졌을 뿐이지 말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음 축주를 할 때 무조건 때려 먹어야 된다. 다음에 나오던가 다다음에 나올 때 100% 승부다. 이제 두 번째 노리는 겁니다. 두 번째 노리는 거. 그 전에는 벌써 때려 먹었으니까. 놓고 가야죠. 놓고 가야죠.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배당마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배당으로. 배당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제가 마감 10분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마감 10분 전에 알려드린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060-300-9902 060-300-9902로 연락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아셨죠?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서울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자, 서울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육군 1300m 경주. 1300m 경주예요. 1300m. 3세 이하 경주. 3세 이하. 3세 이하 경주가 1300m면 이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을 터뜨리려고 해 작정을 하고 만든 편성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라파에트라는 마필이 안토니오 기수 기승시켜
이번에 직전 3착들이 된 거 만회하기 위해서 또 재기승시킵니다. 당연히 팔리죠. 당연히 팔립니다. 이 뒤쪽으로 2번, 3번 등이 팔릴 거예요. 주얼리 패션, 버터케이. 근데 다 수긍이 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고 자시고 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9번 세븐 블레이드, 7번 피닉스 클래스. 피닉스 클래스. 얘네들은 솔직히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마필들에 의해서 전개가 말리게 되면 입상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뭐 강하게 보고 들어가기에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죠.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혁 기수가 최근에 컨디션만 괜찮다 그러면 5번 파워풀 비전도 괜찮긴 합니다만 컨디션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강하게 보고 들어가기는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고요. 8번 신의 함성, 얘는 배팅권은 꼭 안고 가주셔야 됩니다. 복용권으로도. 그리고 원더풀 남촌도 괜찮지만 11번 플라잉 제스트라는 마필. 플라잉 제스트. 결과적으로 이 경주는 6번을 축으로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2번, 3번, 8번, 11번 요렇게 4마리로 3복승을 한번 때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3복승. 6축으로 2, 3, 8, 11 요렇게 공략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왜냐면 2번, 3번 그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끼가 되면 여기에 뭐 11번이나 요런 마필 하나 끼면 진짜 배당 아주 굿이죠. 굿입니다. 자, 여기 적어 놓으셨죠?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이경주. 자, 서울 이경주 5번 시대의 명작이라는 마필. 시대의 명작. 인기순위 5위짜리. 여기가 기본마를 싸움이에요. 인기는 내가 이 마필이 여기서 그나마 낫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들이 왔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5번 시대의 명작이라는 마필이 선행 능력 13초 오플렛을 껐습니다. 1200m. 그리고 인기도 여기에 임기현 기수의 앉아 심승태 마박의 간절함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승부주는 아주 만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6번 나얼탱크라는 마필도 팔릴 거고 8번 브라보 한센도 분명히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2번 제로파이브 역시 같은 맥입니다. 그런데 이 박준영은 여기서 배당을 어떤 마필이 낼까를 생각해봤어요. 승리의 영혼이라는 마필. 처음 스타트 13초 8플랫으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초 6플랫을 끊는 10번 마필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승리의 영혼이라는 마필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전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행을 확실하게 단 한 번도 편안하게 나가본 적이 없는 마필인 만큼 이번처럼 선행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마필이라면 굳이 멈출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선행 정적인 10번 파워 H드라는 마필 역시 심승태 조교사가 인기순위 1위짜리 마필인 시대의 명작과 2마리를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놓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10번 마필에게 기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뒤에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덮쳐버릴 수 있는 시대 명작 쪽으로 무게중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승리 영혼이 그만큼 더 편안하게 전개를 뽑아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승리의 영혼. 이런 거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십시오. 3번. 3번을 축으로 넣고 들어가게 되면 2번, 5번, 6번, 8번까지 공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죠? 3축으로 2번, 5번, 6번, 8번. 이거는 3복승으로 때리셔도 돼요. 3복승용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깔끔하고. 자, 되셨습니까? 3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입니다. 3경주. 자, 이 3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여기도 기복마들이라는 거예요. 당찬 낭보 27주 만에 꺼내놓고 있고 27주 5번 펜시플레이 16주입니다. 반도의 희망 7번 44주 만에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펄려나갈 수 있는 6번 퍼플 윙크. 이 심선형 마방에 신마들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늦습니다. 신마가 약점이 있는 마방이에요. 신마가. 심선형 마방이. 물론 100% 맞으라는 법 없어요. 이런 편성 같은 게 똥편성이니까 밀고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배팅권 안에 연결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떤 마필을 여기서 놓고 때려야 되냐? 정말 깔끔하게 때릴 것 같으면은 문세훈 기수의 오스틴 리더라는 마필 자체가 제일 재미있어요. 오스틴 리더. 3번 라운 점프 역시 김효종 기수가 꾸준하게 마필을 만들어 나가면서 오착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대들이 많이 강했었죠.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는 여기에 얘를 승부 스타일로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운 점프가. 결과적으로 오스틴 리드의 문세용이도 최근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 축보다는 후차권이 좀 낮고요. 임다빈 기수는 역시 신마를 만들어내는 심상용 조교사가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강하게 보기엔 좀 힘들다. 그렇다면 이번에 세 번째 기승하고 있는 라운 점프라는 마필을 정말 새롭게 볼 수 있는 게임이다. 3번. 전개는 얘가 깡추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빠르게 나가는 마필이 13초 6플랫입니다. 1번 당찬낭보나 6번 퍼플윙크.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필들은 약점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액을 나간다 손치더라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마필들이 선액 막권 마필들이 이번에는 그다지 세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선행권 마필들이 이렇게까지 약하게 보이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약해 보이죠. 그래서 3번 라운 점프 같은 뒷심 있는 말. 뒷심 있는 말이 힘을 쓸 수가 있다. 힘을 쓸 편성이다. 라운 점프. 이 뒤로 2번, 5번, 그리고 6번, 9번 이렇게 정리도 가능합니다. 3축으로 2번, 5번, 6번, 9번. 자, 적으셨죠? 4경기로 넘어갑니다. 조금만 잡담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요.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벌써 44분, 45분째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안 팔리는 마필이 없어요. 맨 마지막 경주인 바람의 향기 11번 마필 한 필만 빼고는 전부 다 팔려나가는 그런 조판이에요. 어렵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이 박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튀어 있어요. 지금 이 경주를 보자면 1번 황금꽃, 4번 불패블레이드, 10번 아르고탑, 안토니오 기수, 김영근 기수, 김철호 기수. 말 조금 밀어줄 만한 그런 기수들이고요. 여기에 순군전에 4짝들이 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패 블레이드 역시 여기에 순군전이랐다는 점. 그리고 11주 만에 꺼내놓습니다. 얘 김영근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팔렸을 거예요. 용근이가 말 몰아주는 게 특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아르고탑은 안 그러가요? 다비드 기수가 3짝 들이는 거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직전 3짝 들이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죠. 절대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승부를 제대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딱 한 필 보입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일단 저는 세 마리의 복병마를 봅니다. 하나는 선행 능력이에요. 한 마리는 선행마. 두 번째 마필은 말 그대로 감아 올라가면서 선입을 때릴 수가 있어요. 선입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전에 조금 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좀 덜 받아요. 덜 받는 인기. 이 세 마리를 저는 모두 다 안고 갑니다. 첫 번째 승부 경기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기에 황금꽃, 불패블레이드, 아르고탑 이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1,4,10 중에 한 마리 축. 그리고 선행마, 그 다음 선임마, 그리고 덜 받는 인기마. 띵 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마리를 여기에 세워놓은 축 한 마리에 연결해서 승부를 봅니다. 1번, 4번, 10번. 이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잡고 얘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마리는 인기만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승부입니다. 언제? 060-300-902, 060-300-902, 일요일 4경주 마감 10분 전. 일요일 4경주 마감 10분 전 060-300-902 열로 들어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1번 헤이큐피드, 2번 KN 골든킹. 이 두 마리가 대길로 팔립니다. 헤이큐피드, 골든앤킹. 뭐 직전 경주에 2위, 그 다음 1위 이렇게 들이댔던 상황이에요. 이 중에 2번 K 골든킹이라는 마필은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전 잡으라 그러면 2번 KN 골드킹을 당연히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헤이큐피드는 어떻게 되냐? 조금 덜 봐요. 왜냐면 선행은 2번, 1번 두 마리가 똑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두 마리 모두 다 선행으로 같이 손잡고 돌진 못합니다. 한 마리는 선입을 타줘야 되는데 2번이 더 빠릅니다. 2번이 더 빨라요. 그래서 2번 KN 골드킹을 축으로 놓고 1번 헤이큐피드를 조금 덜 보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4번 탱자, 6번 바람과 함께,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주몽천하, 그리고 11번 천지스카이까지 다 올 수가 있어요. 전 이렇게 정리해놓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손으로 써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축으로 4번, 6번, 8번, 11번 요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요렇게 4번, 6번, 8번, 11번. 자, 정리되셨죠? 다 적으셨죠? 2 놓고 4번, 6번, 8번, 11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에 2번 고마나루, 그 다음 9번 퍼펙트 건맨, 요 두 마리가 대길로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 대길이 인정이 되지 않죠. 대길을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마필을 노리느냐?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저는 8번 클레어 파워라는 마필. 클레어 파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7번 로즈골드라는 마필. 로즈골드도 직전에 3착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옥성 기수 대신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7번에서 출발합니다. 7번에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로디오처럼 그냥 바꿔나 나오는 거예요. 악벽이 걸렸어요. 악벽을 보였습니다. 저렇게 악벽을 보이고 난 다음에 말이 침착하게 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저 성경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계속 이제 뒤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 걸음 자체가 여기 뒤에서 얼마 했으니까 뭐 별대로 볼 거 없고요. 자, 이제 직선으로 넘어옵니다. 직선으로 넘어왔어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7번. 예. 여기 지금 7번 보이시죠? 맨 뒤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마필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지금? 앞에 또 진로가 막히는데도 뚫고 올라옵니다. 근성이 상당한 거예요. 이 정도 근성이면. 이 정도 것만 아니었었으면은 분명히 이때 2착됐던 마필을 이기고 왔어요. 이기고 왔습니다. 데블케. 초반에 로데오처럼 덜컹거리고 두 번째 진로가 막히면서 직선주로에서 제대로 된 진로 확보도 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끈기를 보이면서 3착을 들이댔다. 저 마필이 최근에 힘이 얼마만큼 차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즈골드 노려야죠. 7축으로 2번 2번 3번 8번 9번 7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2, 3, 8, 9. 자, 적으셨나요? 적으셨죠? 7경주로 넘어갑니다. 칠경주 승부경주입니다. 여기에 인기를 덜
갖고 가는 마필에게 정말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특히 직전 경기 이 박준영이가 노렸다가 완전히 깨버린 마필이 하나 있어요. 열받죠. 저도 인간인 바야 인간인데 왜 이 마필이 이렇게밖에 뛰지 못했냐. 저거는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역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때리면요, 얘 쌍대가리로 옵니다. 쌍대가리로 옵니다. 여기 보면 4번 쾌양이란 7경주 4번 쾌양이라는 마필, 그리고 5번 대사리, 이런 마필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 모두 다 쾌양이나 대사리 직경기 입성을 했던 마필들이거든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두 마리를. 직전 경주에 이 마필 뛰는 거 보고 정말 와, 진짜 양반 체면에 욕은 할 수 없고, 와, 왜 그렇게 하고 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욕을 막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차마 내뱉을 수도 없고, 에이 새끼, 에이 새끼,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 진짜 막 그런 마필입니다.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그때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탈한 웃음을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무너질 만큼 무너져 왔어요. 무너져 봤기 때문에 이제 치고 나가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말들이 이제 4살, 5살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반기가 넘어가면 이제 후반기밖에 안 남거든요. 후반기는 6개 경주밖에 이제 참석을 못 합니다. 이 6월달 경주가 나왔으니 7, 8, 9 아무리 빠르게 출전 주기를 작성한다 그래도 더러브렉 경주만은 덩치가 있기 때문에 출전 주기를 맞춰 나가지 않으면 퍼져버려요. 어떤 마주가 몇 천만 원씩 주고 말 사놓고 그렇게 퍼지길 바라는 마주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출전 주기를 맞춰 나가면 6개 정도밖에 기승을 못합니다. 이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태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때려야죠.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전성기가 바로 이제 여기 이 시점, 바로 여기 이 시점으로 다가왔어요. 그 마피를 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 복병마. 왜 이 마필이 복병마인지 직접 경기 끝나면은 아마 이 사람이 이래서 복병마라고 그랬구나, 그거 놓쳤네,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060-300-902 060-300-902 마감 10분 전 그때 들어오시면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왜 배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준영이가. 예. 승부경주.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갔습니다. 8경주. 이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냐, 그게 최대 관건이 되겠죠. 왜? 말들이 전부 다 기봉마들입니다. 기봉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경합경주니만큼 여기서는 뭔가 한 가지 움켜쥐고 있는 마필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움켜쥐고 있는 능력이 뭐냐는 거죠. 움켜쥐고 있는 능력이 뭐냐. 저는 이 경주를 보면서 아무리 보더라도 이 경주에서는 이 말 외에는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마필이 안 있어요. 그것도 복병권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가 바로 KNN 대 대상경주 끝나는 그 다음 경주입니다. 배당을 안 노릴래야 안 노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배당 경주 끝나고 나면 모든 포커스가 그쪽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이쪽 그 다음 경주에는 신경들을 많이 못 쓰는 게 배당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후가 가장 제일 많이 터지고 있어요. 1회 경마 중에서도 거진 10중 8구는 거진 다 배당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팔려나가는 건 3번 라운드 골드라는 마필, 선임 마필이죠. 라운드 골드. 그리고 6번 큐피트웨이, 7번 스카이망치, KN 캐스케, 그리고 티즈블랙. 가장 빠르죠. 근데 얘 마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동화 기수의 문학스톰이라는 마필입니다. 3월 4일날 우승, 그리고 난 다음에 승군전을 치렀던 직전 경기에는 박태준 기수가 노완이 와서 그러는지 능력을 제대로 빼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직전 경기까지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한 2억 1천만원짜리 마필입니다. 2억 1천만원짜리. 이 돈 뽑으려면 정말 부지런히 승부를 걸어줘야 할 타이밍인데 쉬었다가 때리고 마방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 무너지는 거죠. 이번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한번 좀 노려볼 만해요.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고 여기에 김영근 기수가 선행을 밀고 나가서 치더라도 문학스톰이 그 뒤를 붙여놓고 외곽에서 밀고 나가는 선행마가 훨씬 더 매서울 수가 있습니다. 10번 배당 노립시다. 배당 노려야죠. 3, 6, 7, 8, 그리고 여기에 9번. 너무 많나요? 그러면 8번 문세영 기수를 뺄까요? 그럼 조금 좀 찜찜하잖아요. 보병권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10축으로 3번, 6번, 7번, 10번 10번 축으로 3번, 6번, 7번, 9번, 그리고 여기는 8번입니다. 자, 9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 국산마 사고는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최단거리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A급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주 자체가 A급 승부 경주입니다. 지금 누구나 뻔한 3번 네모 프린스, 7번 마에스트라, 이 두 마리의 선착순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A급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한 주에 서울, 부산, 제주 통틀어 가장 세게 붙는 A급. 왜 그럴까요? 노리고 있는 마필이 현재 출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통
나와 있는 배당에서는 15배에서 25배 정도 딱 되는 배당을 주력으로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배당마가 이제 출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무척 많아요. 또한 능력 자체가 거진 다 나와 있는 그런 마필도 있고 앞으로 능력을 더 발휘해야 될 그런 마필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팔려나가고 있는 3번이나 7번 이 두 필 같은 마필들은 눈에 차지도 않고 있어요.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지금 거진 삼복주 형식으로 팔리네요. 이렇게 그죠? 예상기 배당판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삼복주 형식. 그리고 여기에 깍두기 한 마리. 이 경주에서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전개가 유리한 게 선행을 뽑아내는 마필이 아니라 선입을 치고 나가는 마필이 가장 유리하다. 힘 안배가 가능한 선임마. 선임마가 1등이다. 어떤 마필일까요? 어떤 마필일까요? 이 박준영은요,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얘네들 바람대로 이렇게 들어올까? 6번, 7번, 3번 요 세 마리가 나란히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지나?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임 나갈 수가 있고 힘 조절이 완벽하게 되기에 마필을 만들어 놓은 마필. 마방승부주는 이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 마필을 놓고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 A급. 하지만 어느 정도 팔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때에서 땡 하고 막건 구매가 마감이 됐을 때는 아마 복수식 기준으로 10배에서 20배 사이가 주력이 될 거예요. 복숭식 기준으로. 그러면 쌍승되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거 왜 못 놓칩니까? 때려야지. 그거 때려야죠. 이 박준영이 해드리겠다는 거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얘네들을 깨부술 마필. 한 마리만 파트너로 선택해서 같이 들어올 마필. 놓고 때립시다. 놓고 때려요. 언제? 마감 10분 전. 언제? 060-300-9902로 마감 10분 전. 060-300-9902 마감 10분 전. 기대하시면 됩니다. A급입니다. A급. 자,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입니다. 끝장 승부경입니다. 메인급으로 갈까도 고민을 했었던 편성인데 메인보다는 끝장 승부가 훨씬 더 괜찮겠다. 또 부담감 없이 때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이 경주 팩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경주에서 3번 컴플리트 밸류 임기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이거 센 말이죠. 그런데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 이 마필이 연승을 끊고 13전 싸우는 동안 우승 7번, 준우승 3번입니다. 준족이에요. 말 약한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공백을 갖고 나올까요? 왜 공백을 갖고 나올까요? 이 공백 컴플리트 밸류의 그 공백 이유에 대해서 지금 8주 만에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래 다리가 좋지 않아요. 구절이 썩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슬럼프도 빠지고 막 그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 없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본기는 분명히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진 않아요.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갈 것 같았으면 이거 승부경주, 그것도 끝장 승부경주 타이틀을 달고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그냥 강한 마필이다라는 것만 어필할 생각이고요. 여기에 치프인디란 문세용 기수, 문세용 기수의 치프인디도 이것도 센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센 말인 거. 그리고 4번 더건프. 헤럴드 경주의 대상 경주에서 출출했을 때는 10착들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일반 경주로 유턴해서 우승을 했던 더건프입니다. 상승세 마필이죠. 이 세 마리가 3파전 양상으로 팔릴 텐데 제가 정작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먼저 이 경주에서는 경주거리가 1800m입니다. 맨 마지막 경주답지 않게 장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장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나가는 마필들은 왁 하고 쏠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침착하게 중위권 쳐졌다가 경주 중후반 위쪽으로 감아 올라가면서 선두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에서 스타트를 할 때는 스타트가 다른 선행마들이 다 앞으로 나가고 있으면 얘는 중위권 정도에서 찡을 뜩 보고 있다가 얘네들 선행마들이 한 이때쯤 올라올 때 얘는 여기서부터 외곽으로 감아 올라가면서 여기 결승선 진입하기 직전 여기까지는 여기 선두권에 붙여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선두권 선행 나가는 마필들이 버텨 못 버텨 힘겨루기 하고 있을 때 얘는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끊고 넘어갈 수 있는 복병마입니다. 최고의 복병마죠. 이 복병마는 어떤 마필일까요? 이 복병마가 여기를 지배를 할 겁니다. 이 마필을 놓고 때리자는 거예요. 이 복병마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컴플리트 밸류도 아니고 더건프도 아니고 그럼 치프인디도 아니면 도대체 어떤 마필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마감 10분 전. 언제? 예, 마감 10분 전.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02-9902. 자, 일로 마감 10분 전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아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산 7개, 서울 10개 경주까지 같이 알아보고 KNN배 대상 경주도 역시 한번 같이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6월 말 2023년 6월 25일 맨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경마는 이제 마지막이죠. 아무튼 지치지 않고 페이스 조절 잘해서 여러분들께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일요일 6월 25일 현장에서 제 1경주 때부터 찾아뵙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약속드립니다. 자, 어려울 땐 어디? 예, 박준영. 누구? 마법 박준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